안녕하십니까, 송파우드입니다. 오랜만에 신차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좀 작은 차 같죠? 네, 맞습니다. 아우디에서 오랜만에 소형 SUV, 사실 준중형 SUV라 해야겠죠? 작은 SUV가 나왔습니다. 저 2020년에 잠깐 판매를 했었고 스포트백 모델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22년식으로 Q3 35 TDI가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그먼트 찾던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시내 마실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 통학용으로 많이 찾으시던 사이즈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전을 더해서 쿼트로가 들어간 트림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륜 트림 여전히 있고 쿼트로 트림도 추가되었으니 한번 이제 구매의 폭을 좀 더 넓혀드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35 TDI 디젤 엔진이고요. 자세한 스펙은 아래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0cc 디젤 엔진이고 좀 가솔린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연비를 강조한 35TD 엔진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에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코스 오시면 저희 이제 과속 방지턱, 즉 서스펜션이나 승차감을 좀 테스트해보는 구간인데요. Q3는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이게 가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멀티링크를 넣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들어가 있고, 뒤쪽은 이제 4링크, 우리 항상 5링크가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5링크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서스펜션 감도가 조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실 다이나믹으로 넘거나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넘어도 크게 승차감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상 넘어보면은 저희 아우디 차량들은 항상 독일 3사 중에는 과속 방지턱은 제일 편하게 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항상 타던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과속 방지턱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Q3 35 TDI 모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포트백 그리고 이런 정통 SUV 모델 모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즘 아우디 차량에 보면은 항상 달려있던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재 채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그 22km 기준으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는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타트 스탑 기능만 걸리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Q3 보면은 굉장히 또 향수를 자극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죠. 바로 기어봉입니다. 오랜만에 이 기어봉 만져보네요. 항상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만 썼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어봉을 만지니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게 되네요. 네, 그리고 우리 항상 아우디 차량들 보면은 기어 레버 한번 뒤로 당기면 S 모드 들어갔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당겨주시면 S 모드가 들어가면서 변속기만 S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2년식 Q3부터 좀 추가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A6, A7 때 항상 여기서 유턴 돌 때 말씀드리던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턴을 돌 때 스티어링 휠을 두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조금만 더 돌아가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을 돌 때 굉장히 짧은 스티어링 휠 운동 반경으로 유턴을 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Q3 프리미엄, 지금 보시는 프리미엄 모델, 네, 컴포트 모델은 안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모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Q3 스포트백에서는 컴포트 프리미엄 모두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턴을 돌 때 이렇게 짧게 스티어링 휠을 맞춰주시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뒷바퀴 조향은 안 들어간 차다 보니까 지금처럼 회전 반경은 조금 크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22년식 오면서 외관에서는 달라진 게 사실 딱 하나입니다. 휠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됐었는데 프리미엄과 쿼트로에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 컬러는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입니다.
사실 E급에서 데이토나 그레이가 적용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S라인 이스테리오 들어가면서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토나 그레이는 항상 S라인 이스테리오가 들어가야 적용할 수 있는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A 세그먼트급에서는 만나보기가 힘들었는데 이 고급스러운 컬러가 여기까지 들어오니 굉장히 반갑네요. 보통은 이제 맨하탄 그레이나 아니면 이제 크로노스 그레이라는 조금 이제 시멘트색 같은 컬러를 많이 적용했었는데 지금처럼 펄감이 고급스러운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가 적용된 것도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정차할 동안 제가 22년식 Q3의 재밌는 기능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보이시죠? 홈 버튼 눌러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가면은 T맵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T맵입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저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어 있는 T맵 이렇게 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기능 많이 하고 있죠. BMW나 폭스바겐. 저희 아우디도 22년식 Q3부터는 이렇게 선 연결 안 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도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드디어 적용되나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 앞에 있는 버추얼 콕핏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 보시면은 또 되게 낯서시죠? 항상 이렇게 터치를 꾹꾹 누르는 A6급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오랜만에 또 아날로그식입니다. 또 A5, A4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Q5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돌리는 감도는 여전합니다. 굉장히 뭔가 기계끼리 딱딱딱 맞물리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돌리기 좋습니다. 그리고 Q3는 또 이 여름에 출시됐는데 아쉽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열선만 있어서 통풍 시트에 대한 아쉬움이 또 생기게 되네요. 그리고 이 통풍 시트의 아쉬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없습니다. 이거를 왜 없앴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조금 손이 차가울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여름이다 보니까 앞에 썬팅이 안 돼서 여기가 벌써 뜨겁네요. 열선을 튼 것처럼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안 들어간 것도 좀 옵션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시트 색상이 좀 화려한 거 보이시죠? 블랙이 아닙니다. 일단은 브라운입니다. 오가피 브라운이라고 우리 사실 이 색깔 많이 보셨을 겁니다. A6에서도 보셨을 거고 Q5에서도 보셨을 거고 굉장히 밝은 브라운 톤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브라운 그리고 베이지도 선택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Q3 프리미엄만 베이지 선택권을 드리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카메라에 들어온 화각 중에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니면은 20년식 Q3 옵션을 기억하시던 분들께서는 하나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원래 컴포트 프리미엄 모드 이 기능이 22년식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20년식에서는 프리미엄만 적용되어 있던 기능인데 22년식에서는 확대 적용됐지만 요게 또 반도체 문제가 또 엮여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저희 시승 차량이 이 사이드 어시스트 옵션이 좀 제거되어 있는 코드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옆에 좀 밋밋하게 없다는 거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일단 고객분들께서 사실 저희 다 있는 걸 찾으시겠죠. 하루빨리 반도체난이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우디 상징하면은 사실 후면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그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LED에도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Q3 차량 저희 시승 차량은 또 그 후면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 그 A6 2000cc급의 전면 방향지시등처럼 깜빡깜빡합니다. 사실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유럽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적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고 확률 20% 이상 줄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 좀 반도체 난 때문에 빠져서 들어와 있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나믹 턴 시그널 적용된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옵션이 빠져서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안 보이는 차량도 있으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느새 또 이렇게 과속 방지턱 코스를 지나봤고 이제는 좀 외곽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외곽에 올라가서 이번에 Q3에 또 추가된 기능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혹시나 Q3의 기능이나 아니면 사용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출고 매뉴얼 영상을 찍어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20년식 차량이라서 지금 가는 메뉴와 좀 메뉴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위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컴포트 모델은 이 패들 시프트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전 프리미엄 모델에만 패들 시프트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이고 조금 고속 주행을 해볼 텐데, 사실 오히려 저속일 때보다 고속일 때 오히려 엔진 진동이랄까요? 오히려 더 얌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다는 추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원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억하시죠? 2020년식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기판 보시면은 지금처럼 차선 유지 기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차선 유지 버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게 되면은 차선 중앙 유지를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 중앙 유지까지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스티어링 휠을 놓고 어느 정도 주행하셔도 차선을 웬만큼 잘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저희 A6, A7급에 들어간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은 아닙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완전히 중앙을 잡지는 못합니다. 우리 A4, A5 크루즈 컨트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좌우를 조금 치면서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좀 불안불안한데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저 지금처럼 손 놓고 타도 지금까지 직선주로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그냥 스티어링 휠을 올려놓고 살짝살짝 손으로 만져만 주신다면은 크게 뭐 위험함 없이 안전하게 반절주행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놓고 있어도 완전히 중앙은 아니더라도 차선 안쪽은 정확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미러 양쪽 확인해봐도 한쪽에 조금 오른쪽에 붙어가기는 하지만 잘 맞춰주고 있네요. 그래도 사실 20년식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21년식부터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능도 프리미엄급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컴포트에서는 그냥 우리 속도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기능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고속주행을 했는데 사실 뭐 디젤 특유의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요즘 계속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날카로우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조용하고 참을만하다, 탈만하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요즘 디젤 차량들 아무래도 디젤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유류비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연비를 생각하면은 똑같이 10,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가솔린과 디젤의 이제 유지비라고 해야 되죠, 유류비가 우리 A6 40TDI 엔진을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에. 당연히 디젤이 비싸졌으니까 더 유류비가 더 비싸진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연비가 훨씬 이 경유 디젤이 좋기 때문에 유지비는 아직도 디젤이 좀 더 저렴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아마도 그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사실 60만원 정도면은 우리 차량 사실 때 보통 한 달 할부금이나 리스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한 달 정도의 할부금 리스료 그냥 유류비로 퉁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남들 12개월 돈 내고 살 때 나는 11개월 돈 내고 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가 생각보다 트렁크도 넓기 때문에 짐도 꽤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트렁크 바닥판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뭐 평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높은 짐을 실을 때는 편하게 낮춰서 조금 더 높은 짐을 실을 수도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러기지 매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Q3가 요 작은 차지만 생각보다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2열 승객들에게 조금 좋은 기능이라 할까요?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 즉 수동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리클라이닝, 일정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당겨 앉을 수도 있고, 짐을 좀 더 실기 위해서. Q5도 이제 프리미엄에 들어가야 이 기능을 넣어주는데, Q3는 컴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스포트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포트부터 모두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다니는 이제 가변차로인데, 사실 제가 한때 여기 테슬라 모델 3를 가지고 좀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고 대차로. 근데 여기에 굉장히 바운싱이 심하더라고요, 차가. 근데 지금 혹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차가 이렇게 뭐 크게 뭐 떨림도 없고, 승차감 그냥 흔히 말지 뭐 객관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떨림이 없다고, 주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승차감 이 정도 괜찮은데 라고 느낄 정도로 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제 내외부에 이제 차량 소음이라던가 노면 소음에 의해서 이제 엔진 요 소리도 조금 이제 거의 붙여서 안 들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다들 막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같은 노면에서 이제 데시벨,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은 한 5데시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5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옆에서 바로 속삭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실상 뭐 상대적으로 좀 시끄럽다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실제로 뭐 가솔린이랑 그렇게 막 소음이 많이 차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또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 차이를 못 느끼시죠. 네, 지금까지 Q3 차량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 차량들이 한동안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캠핑 문화다 아니면은 이제 좀 여행에 다니는 문화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큰 SUV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그먼트가 조금 이제 인기가 조금은 이전보다 시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도시명에서 이런 좀 작으면서도 실용성 좋은 차들을 찾는 분들이 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 통학이라던가 아니면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아마 좀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지금처럼 정통 SUV 모델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멋있게 탈 수 있는 쿠페형의 스포트백 모델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타보시고, 참고로 저희 송파 지점에는 Q3 35 TDI 프리미엄 그리고 꽈트로 모델이 현재 시승차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몰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Q3 35 TDI 꽈트로 차량의 시승기를 같이 감상하셨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또 다양한 차량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승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